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자 26강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간단한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 문제풀이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현대사가 다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모두 다 화이팅! 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다시 작은 정부로 가자라는 거야. 그치? 작은 정부로 가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복지는 축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기업은 민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의 경제 변화로 인해서 신자유주의가 확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면적 시장 개방에 합의해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자유무역 하자라고 강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타결을 하고 뭐가 출범한다고요? 세계 무역기구가 95년에 출범한다고요. 자, 이러한 경제 정책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 때였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 신자유 정책 추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개방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치? 그러면서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김영삼 정부,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를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그치? 여러분들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전두환 정권 때 어땠다고요, 선생님이? 전두환 정권 때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3저 호황이잖아. 금리, 이자가 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싸. 저금리, 저이자. 저이자가 싸죠? 거기다가 달러가 싸요. 그치? 달러가 싸니까 달러로 사오는 석유나 생산자의 가격이 싸지겠죠? 거기다 저 유가, 기름 가격이 너무나 싸단 말이야. 그치? 기름 가격이 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실 전기나 기계 돌릴 때 비용이 우리가 대부분 그 당시만 해도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비중, 전기를 만드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다 공장의 의존도는 어마어마하게 컸죠? 석유화학 의존도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경제를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씩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근데 기업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방만한 경영을 했죠. 왜? 이제까지는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경제를 누가 주도했다고? 국가가 주도했다니까. 국가가 주도합니다. 여러분. 그치? 국가가 주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도하냐? 시장에 맡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기업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수출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얘 어디에 가입했어?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려면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가 돼야 되는데, 10,000달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돈의, 원화의 가치를 높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그치? 왜냐면, 봐봐. 이게 1,000원이었는데, 이게 1달러였단 말이야. 근데, 자, 2,000원에, 2,000원, 자, 500원에 1달러가 되면 우리 국민소득 2배로 증가하죠. 달러로 계산했을 때. 달러로 계산했을 때 2배로 증가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달러를 낮추고 원화를 강세를 시키면 소득이 양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한다. 달러로 계산하는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00달러를 맞춰 놓은 다음에 OECD에 가입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달러 유출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왜? 적자도 너무 심했고, 그치? 무역 적자가 심했고, 거기다가 달러는 막 유출되고, 거기다 기업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정부만 믿고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치? IMF가 터져버린 거죠. 그치? 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마이너스를 치기 시작했지. 그 마이너스를 친 게 딱 2번 있었다 했잖아. 79년 오일 쇼크와 그 다음 뭡니까? 97년 IMF입니다. 그치? 이때부터 한화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혜택, 기아 이런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뉴스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도산인데 중소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도산하고요. 기업들의 도산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재벌들의 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외환위기의 원인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의 잘못이죠. 구조적 모순이었으니까. 이건가 시장을 관리하는 능력이 너무나 약했다라는 거야. 급격한 시장 자유 및 경제정책,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원래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먼저 터졌어. 이 삼저 호황으로 여러분 동남아시아 경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호황을 맞이했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 투자금 회수인데 누가 제일 먼저 시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갔어 먼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돈을 빼가네. 우리도 너도 나도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보유고가 달러가 거의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난 겁니다. 쉽게 부도가 났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그치 IMF에 International Money Fund 그러니까 국제 기금이잖아. 펀드 하면 그치 기금의 금융 구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IMF에 뭡니까? 경제 정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IMF가 이거 줄여 실업 자 얘네들 더 잘라 기업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에서 퇴출시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제적 주권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IMF입니다. 대량 실업 사태와 가정의 붕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권이 정말 무능했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료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경제는 무너지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며칠 후에 보는 그 고3 언니 오빠들 N수생들이 보는 이 수능도 언제 시작되면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수능이 시작됐어요. 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까지는 과외가 전면 금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외 전면 금지하면 뭡니까? 전두환. 수능 실시 누굽니까? 김영삼.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IMF 누굽니까? 김영삼. 금융실명제하면 뭐라고? 김영삼.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민주당인 정권을 장악합니다. 됐나요? 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중에서 부도가 날 걸 다 잘라버렸어. 다 재벌을 해체하는 거죠. 외국 자본의 유치 노력을 합니다. 부실 기업과 은행 통폐합으로 외국인의 매각을 합니다. 외국에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이 요거 부도난 기업인데 괜찮네 해가지고 사들인. 왜냐면 이때 외환위기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죠.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는 요거 잘못 설명했어 선생님이. 자, 달러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는 올라가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물건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못 사는 거지. 우리나라 물건 엄청 싸진 거야. 엄청 싸져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쇼핑을 했다니까. 왜? 이 나라 부도 났네. 가격이 완전 하락했어.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막 뭐 하는 겁니까? 쇼핑하는 거죠.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쇼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빌딩 종로에는 빌딩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각되는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외국인들에게 파는 매각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뭘 사들입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지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왜? 싸니까.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부실기업 정상화하고요. 노사정의회, 노동자와 회사와 정부가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 노사정위원회 나왔어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그치? 노사정위원회 나왔으면 김대중 정부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자, 정리해고제 근로파견제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근로파견제 뭐냐면 나는 삼성에서 일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혜태에 가서 일하래. 그럼 혜태에 가서 일하는 거야. 자, 고용보험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 이런 거 도입한 사람이 김대중 정부죠. 자, 국제통화기금 기형은 조기 상환합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이 뭐였다고? 금 모으기. 금 모으기. 왜냐면 금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달러를 사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게 금이란 말이야. 원화를 줘봤자 달러를 안 주니까 금으로 달러를 사들여서 조기 상환합니다. 됐나요? 금 모으기 운동. 자, 뭐랑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까? 수능에는? 그치? 국채보상운동. 그치? 일본의 진미 갑자. 어디서 선생님 시발됐다고요? 선생님 욕하는 게 아니지? 시발됐다고요. 시작됐다고. 그치? 어디라고? 대구. 금 모으기 운동. 김대중 정부. 됐나요? 자, 이걸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합니다. 비정규직은 뭐 1년, 2년만 계약을 하고 필요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해고를 못 시키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데 비정규직이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중산층 비중 감소하고 재벌의 경쟁력이 집중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됐나요?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이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해 안 심해요? 심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더 심해졌잖아. 선생님이 뉴스로 보는 그런 거 올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독해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논술에도 도움이 되죠. 오늘날의 한국 경제의 과제입니다. 됐나요? 무역의 시장 확대로 인해서 여러 나라 FTA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치?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여러분 브라질, 또 뭡니까? 중국과 이 동남아에 엄청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반도체 액정하면 자동차, 철강, 석유와 약진하고요. 전자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해죠. 왜? 이때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김대중 정부 때 이 IT 게임 사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게 여러분 뭡니까? 김대중 정부입니다. 60년대 경공업, 70년대, 80년대 중화학공업, 70년대, 70년대와 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뭡니까? IT 첨단 산업. 됐나요?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요. 자, 대외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엄청 크죠.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도농격차가 커집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야. 이거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걸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죠. 변화하는 사회. 가족 형태 인구 증가 변화인데 핵가족화, 1인 인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청년 실업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비혼 인구 비중 증가, 합계 출산율 감소. 고령화, 출산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고령화가 나타나겠죠? 그치? 유소년비 대비 노년층, 1세에서 15세 대비 65세 이상 노년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령화 지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감소하면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늘어나는 거야. 비중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핵가족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가 나타나다 보니까 부모님과 사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핵가족화 되죠. 그치? 1인 가구 증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비혼 아니면 딩크족. 그치? 딩크족은 뭡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그치? D, I, 더블 인컴. 맞벌이잖아. 그치? 노 키드. N, K. 노 키드. 아이가 없이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만의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는 겁니다. 아이에 투자할 돈을 본인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 딩크족들이고요. 핵가족화, 이거 딩크족도 핵가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여러분 뭡니까? 나는 결혼보다는 연애만 선호를 하고 나는 혼자 살겠다라는 게 1인 가구입니다. 독거노인, 당연히 혼자 사는 노인 증가하죠. 1인 가구입니다. 독거노인도. 청년 실업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그치? 증가합니다. 요거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거기다가 IMF의 빈부격차, 소득격차 악화,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죠. 심화됩니다. 대기업이 뭔가 잘못하면 막 공격해서 막 판매 금지 운동 막 이런 거 하잖아.
대기업들은 또 그 사회적 약자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 개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이게 지금 이 사회적 갈등이야, 이게 점점.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 지난해 11월에 1685명, 12월에 5494명 각각 자연 감소했다. 자, 인구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사망률은 증가하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1월 1653명, 2월에 2563명, 3월에 1500명,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 그치? 4월에 1200명, 5월에 1300명, 6월에 1458명.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연적 감소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안타깝지만 400명이 좀 넘게 사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적 감소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 왜? 핵가족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머릿속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소득 5분위 분배율을 볼까요? 소득 5분위 분배율은 뭐냐면 자, 하위 소득을 1분위라고 하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라고 합니다. 5분위. 그쵸? 5분위라고 하는데 그치? 하위 소득 1분위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5분위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치? 자, 여기가 점점 가분수가 되면 가분수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득 격차 큰 거죠. 2006년에 7.2이니까 가분수잖아. 대분수도 되죠. 그치? 대분수도 되는데 가분수야. 근데 이 가분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 커지는 거야. 재료가 되면 완전 평등한 거죠. 이게 5분위 분배율이야. 지금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부유층들이 상위 계층의 5분위나 4분위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하위층 1, 2분위는 완전히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분배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빈부격차 2020년까지 계속 커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그치? 그 이유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첫 번째 소득 격차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막 오르고 있지만 끝없이 오르진 않죠. 절대 끝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언제가 또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막 이런 거죠. 자본주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의 지난 11월 기준 2019년 기준 221만 6,612명, 그러니까 230만 명 정도. 5천만 중에서 230만 정도.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죠?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잖아.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이 증가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외국인 주민 현황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를 다 빼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그치? 요즘에 동남아시아와 결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문화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가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베트남에 정말 젊은 부부와 우리나라 젊은 남자애가 결혼을 하기도 하죠. 연애 결혼을 하기도 해요. 조금씩 건전한 문화로 변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뭐 그 전까지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뭐 40살 아저씨가 가가지고 막 20살짜리 아가씨 데려오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탈북민들, 샘터민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도 문화적 차이가 커요. 그치? 그쵸? 여러분들 겪어본 사 알지만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그치? 사람들 학원에서 북한에서 온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학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금방 나가거나 이런 경우 많고요. 어떤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엄청나게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군사훈련을 받다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자, 이걸로 인해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제 문화적 편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진국에서 오면 굉장히 차별하고, 선진국에 오면 대우해주는 그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통계자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1인 가구 비중이 2000년에 15.5%인데 2020년에 올해는 30%입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예요.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인 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야. 한국 문화의 확산. 자, 그래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인권 및 처우 개선, 법률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오면 정말 힘들다고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외국인도 마찬가지만. 그치? 뭐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분 뭐 동남아, 베트남 이런 사람들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공장지대에 가서 보고 있으면 동남아 다 와요. 그냥 뭐 선진국에서도 오고 후진국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 작업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몽고,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되게 많이 와요. 이런 데서. 인도에서도 오고요. 파키스탄 이런데 스리랑카도 옵니다. 스리랑카도.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 주로 낮에 그 번역사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저기 일하는 사람들은 뭐 유럽 사람들과 그치 벨기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런 폴란드 이런 사람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도 와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한국 문화의 확산입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하고 있고 1900 한국 문화 대중문화 세계적인 확산돼서 K-팝이 지금 너무나 인기를 끌고 있고 BTS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죠? 그치? 와우! 환호성 한번 질러줘야 돼 이럴 때. 그치?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연표에 가라에 들어갈 노동운동 관련 사건을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긴급조치. 전태일 분신 나왔는데 전태일 분신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유신정권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라니까 이전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치? 그럼 이건 아니잖아. 그치? 72년에 유신정권이 시작됐으니까 가에 들어갈 수가 없죠. YH 무역 노조원 신민당 당사 농성중 강제 해산이라는데 12.6 사태 12.6 사태가 일어나고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자 12.6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부마항쟁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6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 봐봐 YH 무역 노조 사건 다음에 부마항쟁 그 다음에 뭡니까 김영삼 밑에 잘렸잖아요. 국회의원에서 최초로 그치 유신헌법에 의해서 잘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김재규회에서 박정희 등에서 암살당하고요. 12.12 사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애들 하는 게 아니라 요 가의 끝자락에 완전 끝자락에 있어야 되지. 틀렸단 말이야. 됐나요? 그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전국에 민주노총 만들어지죠. 그치? 시민단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니까? 여성단체 이런데 다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그치? 라는 외환위기 터졌죠? 노사정위원회 아까 누구라 그랬어?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럼 디귿과 니귿이 맞으니까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치? 뭐 이런데 학교 선생님이 뭐 수능성 시험 나오면 YS죠, YS. 그치? YS.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뭐 과외 금지 조치 전두환이죠. 막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 사실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 오른 것은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유례없는 실현과 변화를 겪는 한 해였다. 부실 은행이 정리되었고 살아남은 은행은 10%에서 40%씩 인원이 줄었다. 기업 구조조정 한파는 더 혹독했다. 2만여 중소기업 부도를 냈고 250개 기업이 통폐합되었다. 기업의 연쇄 부도는 구조조정의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올해 들어 7.6%가 뛰어올랐고 실업자는 예전에 3, 400, 160만 명, 이게 8점 몇 %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업 대란수에서 정부 재계 노동계 대표 노사정위원회 나왔네요. 누구? 김대중 정부. 다음 사실에 나타난 시기 IMF 터진 거지? IMF 터진 거야. 그치? 실업 대책 마련 노조의 정치활동 부자는 대신 정리해고를 합법화하는 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몇 년입니까? 79년. 그치? 유신 정권 무너지는 거죠. 소비재 공업 생산의 기반으로 무상원조가 급감하였다. 소비재 생산의 기반이면 뭡니까? 이거는 소비재니까 이거는 무상원조가 급감한 건 뭡니까? 이승만 정권. 이승만 정권이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지. 근데 독재만 유지하냐고 했었죠. 3번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무리하게 차관을 도입했다.
경제개발 계획을 위해서 한 건 누굽니까? 박정희 정부. 그치? 무량수사관 누굽니까? 저 1번에서 손해배상 받고, 그 다음에 파독 강부를 통해서, 그치?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 빌려오고, 또 뭡니까?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군대를 보냈죠. 5,000명 군대가 사망했다고 그랬지. 3조 호황 국면에 삼조 호황 국면이 사라지면서 수출 부진의 어려움에 빠졌다. YS 대통령이죠. 그치? 그리고 외환보유고 부족 사태로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받았다.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그치? 이 시기에 나타난 상황. 이거 IMF 터진 거잖아. 그치? 터져서 완전히 폭삭 가라앉았죠? 외환보유고. 이거는 YS 초반에 있었던 상황이죠. 이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라고요? 5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됐나요?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그치?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알았죠? 구독부터 할게요. 구독. 자, 모두 다 화이팅!